네, 원웨이 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원웨이 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용어의 정의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원웨이 썰이랑 그다음에 총칙적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여기서 보니까 고정식 하우스라는 부분들은 존치 기간 1년 이상인 하우스로 한시적 휴경 기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이어야 돼요, 존치 기간이. 그다음에 이동식 하우스라는 거는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시설 작물 경작 후에 하우스를 철거하여 노지 작물을 재배한 농지 하우스, 그러니까 1년 미만이 이제 이동식 하우스로 되는 겁니다. 뭐 박혀 달려 있다고 해서 이동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시적 휴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피복제를 신규 피복제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토양 뭐 소독하거나 뭐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일정한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한시적 휴경이라고 하고, 시설에서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 저희가 시설과 시설 작물이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이제 제가 보면 이런 전체 하우스에서 80% 이상을 시설 작물 하는 거를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쭉 내용 보시고요. 그래서 복숭아형이랑 나머지 부분들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형 하우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농림축산물 식품부나 이런 데서 뭐 구조 해석 등을 통해서 안정성이 검증된 하우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안정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따로 적산, 어떤 전산에 이렇게 뭐 어떤 구조, 뭐 어떤 금액적인 부분들이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구조 해석 및 보험 기준 금액 산정에 불과해가지고 이제 계약자가 고지한 그 금액들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나머지 부분들 내용 있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내용들 이제 보험의 목적부터 나옵니다. 보험의 목적이 크게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 그다음에 이제 시설 작물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고,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을 가입을 하고 또 따로 이제 시설 작물도 따로 가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설 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시설 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인데 시설 작물 재배용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설 작물용 유리 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가 있을 텐데 목재나 축재로 시공된 하우스는 제외된다는 거. 당연히 선별장이랑 창고 같은 경우는 따로 가입 대상이 안 되고, 이 농업용 시설물 자체가 구조체와 피복재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복재 없이 뼈대만 있으면 다 따로 이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노지 재배랑 똑같은 거예요. 시설 작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부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어떤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다음으로 이제 시설 작물에 대한 부분들, 어떤 정식이나 파종 후에 재배 중인 시설 작물만 보상이 되지 정식하기 이전 육묘 상태는 가입이 안 된다는 거. 보상하는 손해의 부분들은 자연재해 조수해, 그다음에 자연재해 조수해가 주계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특약으로 화재에 대한 부분이 따로 특약으로 화재 위험부 부분이랑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시설 작물도 자연재해와 조수해만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게 또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이 보상하는 손해 부분에 있어서 자연재해 조수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부분인데, 구조체와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시설 작물에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자연재해로만 인해서 어떤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지만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을 하였고, 이런 작물 전체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따로 자연재해만으로도 인정을 해주겠다. 다음으로 기상청에서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화재 대응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뒤쪽에서 같이 한번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내용들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수재위험 부보장이라는 거는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결국 이제 수재 이런 부분 다 수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물 피해에 대해서 수재에 의하거나 아니면 이 수재 방제와 긴급 피난을 필요로 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피해, 그러니까 수재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수재를 위해서 방제를 하거나 아니면 수재 때문에 긴급 피난을 하면서 또한 피해가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부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특약이죠. 그거에 대해서 보장받지 않겠다 하면 이제
물에 대한 피해를 이제 보장받지 않으니까 자연재해 조수에 대해서 보험료는 이제 할인을 해주겠네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보험 기간은 1년은 원칙입니다. 또 존치기간 1년 미만이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기 계획을 체결할 수 있지만 최소한 존치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이동식 하우스만은 따로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고,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동식 하우스만은 갱신 계약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갱신을 할 때는 기존 보험 종료일 24시부터 보험기가 시작된다. 만약에 보험이 계약 체결 24시라고 하면 종기는 만약에 10월 30일 날 끝났다. 31일 날 할게요. 끝났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10월 31일 24시부터 그러니까 보험을 다시 갱신을 하기 위해서 10월 한 30일 정도에 나 보험 갱신할게 하고 보험을 가입하면 당연히 이때부터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나는 10월 31일이 끝나는 10월 31일 24시부터 보험이 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관련해서 이 전산으로 산정된 제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라는 거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 그다음에 축사, 가축 축사는 50에서 150%라는 것들 세 가지 구분해 주세요. 그다음에 인삼 해가림설은 따로 범위가 없습니다. 범위가 없으니까 인삼 해가림설은 그냥 그대로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왔죠. 비가림설 나왔고 원예 버섯, 그다음 해가림설, 축사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이 범위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과거에 이제 유리온시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5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쭉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로 다른 품목들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정도 되는 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작물 중에서는 좀 유일하게 옥수수가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였다는 거. 그다음에 벼 부분이 자기 부담 비율이 10%나 15%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10%까지 가입이 가능했었죠. 그런 정도까지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료 산출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제 충분히 또 모의고사도 받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되 이 주계약에 대한 부분은 자연재해 조수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수재 위험에 대해서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90%만 적용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장 수준별 위험률은 나중에 이 보험료를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가입을 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때 관련된 부분들이고, 여기서 종별 위험률이랑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당시에 대한 기준이니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인지 100에서 120%인지 120 이상인지 아니면 아예 퍼센테이지가 없는지 기준을 가져갈 때 그 인삼은 100에서 120%가 1이었어요. 근데 원예 쪽은 100%가 1입니다. 그래서 더 단계가 높을수록 더 숫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유리온실이나 철골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0.7, 그다음에 아예 퍼센테이지가 없는 경우는 1.1로 된다. 보시고 이제 시설 작물 관련된 부분들은 시설 작물은 이제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 계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부보 비율만큼을 보험 가입 금액에서 또 곱해줘야 된다는 거. 2번 곱해줘야 돼. 부보 비율은 한 번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 계수를 구하면 이 부보 비율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줘야 된다. 그 예를 한번 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보 비율이라는 게 보험 가입 대비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게 소손해 면책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손해 면책금 10만 원만 넘어가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하는 것들이라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보 비율을 곱하게 되면 할증 계수 값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액이 되겠죠. 보험 가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보험을 한 5천만 원치만 가입을 할래. 5천만 원치만 보험을 가입할래 라고 하면 이 보험 가입 금액을 주어질 수도 있고 가액을 주게 되면 그 비율을 이 가입 금액이 1억이 아닌 5천만 원으로 환원을 했으니까 그 5천만 원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부보 비율만큼은 곱해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해석해서 그러니까 결론값은 만약에 부보 비율이 50%고 보험 가액이 1억이었다. 그러면 부보 비율은 제가 5천만 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1억으로 많이 되어 있다 하면 부보 비율만큼 50%를 여기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무조건 곱해야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입 금액 자체를 5천만 원으로 가입했으면 부보 비율이 적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1억이었지만, 그러니까 보험 가입 대비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일부 보험을 가입한 거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수험서를 보니까 문제집에서는 이 자체를 1억에 대한 가입을 보험 가입 금액을 1억으로 제시를 한 경우에는 이 부보 비율이 만약에 80%다. 80%라고 하면 여기다가 80%를 곱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1억이 아닌 8천만 원으로 주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값은 보험 가입 금액이 부보 비율이 적용된 값으로 변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 개수인 1.21 곱하면 1.69를 곱한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에 대해 1.69를 곱하니까 뭐 8천 몇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8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 단기유율 적용률은 공통된 사항이었었고, 화재 대물배상 책임은 산출 기초금액이 12월 25일이었다는 거. 또 이렇게 또 진행하니까 또 과거처럼 좀 어렵고 또 집중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 인상 계수를 또 곱해서 산출하고 단기유율 적용 기수는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쭉 보시고 이 그러니까 대물 인상 계수가 1,000만 원부터 30억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다음에 부보율에 대한 할증 계수는 퍼센테이지가 100%가 1이고 이게 퍼센테이지가 낮아질수록 부보율을 더 많이 할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쭉 내용들 있으니까 내용 보시고, 역시나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나중에 보상 비율을 곱한다. 어제도 제가 실수했던 건데 손해액에다가 어떤 보상 비율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랑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을 보상 비율로 곱한다. 당연히 화재 손해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 미적용하고 할 거고, 만약 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영 감가율을 적용한 시가로 보상한다. 이 부분들 내용 보시고, 이제 소손해 면책금, 이제 시설 작물에 대한 경우 1사고당 1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딸기 등에 대해서는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이제 이 가입 면적이랑 보장 생산비 곱한 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가입 금액에다가 경과 비율과 피해율, 그래서 피해율만 곱할 건지 아니면 경과 비율까지 곱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따로 여기서 뭐 몇 퍼센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산출된 보험금에서 이게 10만 원을 초과하냐 않냐에 따라서 1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지급하고 10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가입 면적에다가 여기까지가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일정한 피해율을 곱하는 거예요. 쭉 보시면 이제 어차피 피해율을 구하는 것들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 과목에서 재피손 재배 비율분의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다 곱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과 비율이 있는 품목들이 뭐 딸기 등이랑 쌍으로 무시한다는 무랑 시금치 부분이 있고, 부추는 일정한 피율에다가 70% 정도만 곱해서 산출한다는 거, 그 정도만 우선 보시고 이 과목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대물배상 특약에 대해서 이제 지급 사유, 1과목에서는 지급 사유나 뭐 지급 한도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1과목에 대한 것도 문제를 또 낼 수도 있어요. 이걸 그대로 쓰라고 하는 거. 2과목에 대해서는 조사 기준이랑 그다음에 조사 방법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화재 대물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그냥 15점짜리로 해서 작성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1과목에 나와 있는 화재 대물배상 책임에 대한 지급 사유랑 지급 한도,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 모의고사는 첫 번째 이제 이걸 내고, 두 번째로는 보험료 부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주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약에 대한 부분들, 특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재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보험료 산출하는 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활용하면 해서 두 개로 해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기부담금에 대한 소손해 면책금 관련된 부분들 뭐 내용 나왔으니까 단지당 1사고당 되는 부분도 역시나 역시나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체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피복제 단독 사고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피복제 단독 사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구조체랑 같이 피해를 입으면 피복제 단독 사고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구조체나 피복제 관련된 피해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피복제만 따로 단독 사고가 있었을 때는 10만 원, 30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따로 구분하진 않아요. 내용들 소송의 면제금이 10만 원이라는 거, 단기 요율 적용 지수는 15일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1개월 단위로 가는데 15일이니까 15%인데 이제 1개월부터는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이면 20%, 2개월은 30% 해서 6개월까지 6개월이 되면 플러스 1한 70%까지 되는 거고 7개월부터는 5% 단위 75, 80, 85, 90, 95%까지가 11월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4, 5, 10, 4, 5, 10, 4월, 15, 5월, 10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월마다 10%씩 가산한다. 단 화재 위험에 대한 보장 특약은 가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요율은 100% 초과할 수 없다는 것들. 여기까지 단기 요율 적용 기술을 적용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시설 작물에 대한 보험료 산출하는 것들 한번 응용해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에 가입 자격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가입 자격이 기존에 나왔던 작물들은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근데 가입 자격은 원예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비싸고 하니까 부대시설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이라는 거. 이걸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 자체를. 시설 작물은 역시나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은데 각각 보험 가입 기준이 1단지 기준으로 가져간다. 최소 300, 300. 그다음에 유리온실은 제한이 없고 비가림설은 200제곱미터였죠. 내용들 한번 쭉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특별한 인수 제한에 관련된 부분들. 농업용 시설물 한동 면적의 80% 이상을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시설이니까 이 작물 재배용 시설이 80%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설 작물 내에서는 한 작물이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들이 또 뒷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시설 작물 위쪽은 시설에 대한 것들이고요. 밑에는 작물은 이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두 가지 구분해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최소한 시설 백합이나 카네이션의 경우에는 이 면적 50% 유무 관계없이 시설별로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인수 제한이 된다. 이게 50% 이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최소한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돼요.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 제한 재직 밀도로 그때 1,500에 됐던 어떤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관련돼서 수박바, 멜론바 400원, 참외, 호박은 좀 더 크잖아요. 600원이라고 하고요. 풋고추는 요즘에 잘 찍어보니까 1,000원, 한 팩에 1,000원. 그다음에 어떤 샐러드 만든 오이, 토마토, 가지, 파프리카는 1,500원, 장미 한 송이는 1,500원. 그다음에 배추나 무는 이제 한 포기 한 개에 3,000원씩 하는 거고요. 딸기는 한 팩에 5,000원. 가격이 좀 싸졌습니다. 백합 카네이션은 한 단에 뭐라고 하죠? 한 묶음이라고 하나? 한 다발에 15,000원씩. 또 대파는 한 다발에 15,000원. 쪽파는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18,000원. 국화는 이제 저희가 국화꽃 이제 장례식장에서 3만 원. 상추는 한 박스에 4만 원. 그다음에 부추는 6.25 때 이 베레모에다가 위장할 수 있는 부추는 6.25. 시금치 가장 큰 이제 10만 원. 봐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팔주 되어 있는 게 양배추. 8구죠. 8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마늘, 양파는 3만. 그다음에 양파는 2, 3, 4에서 23,000에서 4,000주. 그다음에 4,000주로 했던 게 감자, 고구마 있잖아요. 근데 감자, 고구마는 4,000주인데 유일하게 3,500주 했던 게 어떤 거였죠? 고랭지 감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3, 4, 5, 6을 해서 옥수수 3, 4, 5, 6 했는데 가로치고 일주에 대해서 3.5부터 5천까지 했던 게 일주 재배. 그다음에 2주 재배는 4천에서 6천. 그다음에 호남 지역 전북, 전남, 광주, 제주 호남 지역은 3천에서 5천까지가 됐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인수 제한들은 특별히 이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나머지 부분들 이제 가입 금액에 대한 복원 계속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 보상 이후 따로 인수 처리 절차 없이 가입 금액이 복원된다. 이제 어떤 보상 이후에 아무튼 결국엔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가 완료돼서는 복구 완료 신고 후에
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고가 몇 번 났는지, 어떤 이건 이제 보상 이유나 복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었다고 하면,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했었을 때는 가입대와 동일하게 손해를 보상한다. 계속 어차피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었어. 3천만 원, 뭐 300만 원,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렇게 뭐 7천만 원 이렇게 하더라도 각각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2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대와 동일하게 손해를 보상한다. 근데 한 번에 결국은 1억을 한 번 또 했어요. 근데 사고별로 가입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1억이 발생을 하면 이 수령 시 보험 계약은 이제 소멸되고 가입 금액이 복원이 불가능하다. 구분해서 좀 써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보석 관련된 내용들은 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보시되 이제 인삼에 대한 부분, 일은 작물이고 이는 시설인가요? 일은 아니요, 그런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일은 시설, 일은 뭐 작물 그런 건 없고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세대. 따로 구분은 없고요. 다음으로 이제 버섯에 관련된 부분들 내용이 어차피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인데 당연히 버섯을 재배용인 거지. 앞에 부분은 시설 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시설 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버섯 재배용 연동하우스라는 거 처음에 쭉 보시고 내용들 반복해서 보시되 시설 작물에서 표고는 원톱, 그다음에 느타리는 느균병, 그다음에 새병, 양균. 역시나 배양 중이면 안 되고 종균 접종 이후에 버섯만 가입이 가능하다. 종균 접종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좀 낯설지만 많이 좀 써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원복 재배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종균 접종한 표고버섯만 가능하다. 2019년 관련된 업무방법서니까 18, 17, 16년이면 이게 4년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가입이 되는데 15년은 이게 5년이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입이. 그래서 2016년 이후 종균 접종한 표고버섯에 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인수제한이 5년 이상 되는 것들은 가입이 안 되니까 가입 당시 가입 시점에요. 다음으로 특별한 내용들은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 없고, 그러니까 자연재해랑 조수에 똑같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예나 버섯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시설 작물에 대한 부분들만 좀 특징이 있다. 쭉 봐주시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축이 좀 약간 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시설 작물에 대해서 버섯 같은 경우는 원목 재배만 표고버섯의 원목 재배만 경과비율이 있고 나머지는 다 경과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입 원목에다가 보장 생산비 곱하면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될 거고 거기다 피해율을 곱할 거고 다른 품목도 다 경과비율이 있는데 원목만 경과비율이 없다. 그래서 이게 아예 보험 가입 금액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가입 원목수랑 원목당 보장 생산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대상인지 가입 촉박 배지니까 배지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보험 가입이 될 거고 어떤 균상 같은 게 넓게 펼쳤잖아요. 펼집을 펼쳐서 했으니까 가입 면적으로 나옵니다. 가입 면적. 그다음에 병제 배임탕이 병에 대한 것들로 산출하고 거기다가 이제 경과비율과 피율을 산출할 건데 이쪽에 알파 값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알파 값을 이 세 가지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어차피 이거 이 과목에 관련된 부분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1과목에는 알파 값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1과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제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가축에 대한 부분.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 봤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되 허가사항인지 등록사항인지 등록 제외되는 건지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되는 건지 그다음에 10제곱미터 미만인지 10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구분 잘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 돼지, 닭, 오리는 암기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밑에 5가지 오토꿀이랑 말이랑 관상조가 들어간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타 가축이 여기 오토꿀은 등록 제외로 들어간 거고 나머지 사양은 지금 등록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관상조는
허가나 등록이나 그런 데 다 빠져 있고 등록 제외에 들어가 있다는 것들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10제곱미터 미만인지 50제곱미터 초과되는 건지 각각에 대한 것들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또 관련된 또 문제를 또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 내용 보시다가 이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축사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화재로 인한 것들은 따로 자기 부담금이 없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50만 원 딱 픽스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소손의 면책금으로 해서 시설 작물과 그다음에 축사의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5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거. 뭐 그다음에 내용들 뭐 계속 봐왔던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관련된 이제 한우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유구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젖소 유구 이 관련된 문제들을 한 번쯤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먼저 이제 과거에 사회 때 우선 암컷 젖소에 대한 분유대기 젖소 나왔네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암컷 젖소 암컷에 대한 부분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량 검정 젖소는 따로 이렇게 유량이 우수하다 그것들이 있었잖아요. 따로 기억해 주시고 젖소 암컷에 대한 계산 문제 저희가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분수, 초, 다, 노, 그다음에 중간에 66, 9, 12 669, 12 그다음에 7 더하기 8은 15 해서 이게 18 이게 31, 55로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35개월로 한번 해볼게요. 35개월로 급성 고창증으로 폐사를 했다. 그럼 이제 좀 사고사네요. 35개월이니까 그 다음 35보다 좀 가장 컸던 이걸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찾는 방법은 31일이니까 이거 범위는 32부터 9에서 2를 뺀 9에서 2를 빼면 7이잖아요. 32, 39. 그게 해당 사항 있네요. 그러면 35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값을 쓰면 되겠네요. 이제 이 값을 쓰는 거는 앞에 있는 초 더하기 뒤에서 다해서 초를 빼고 다해서 초를 빼고 그거를 9로 나누는 거예요. 9자 9로 나누고 곱하기 이 사고일자 35일이었잖아요. 사고일자 35일이었으니까 35에서 31을 빼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시면 35개월이 초산후, 그다음에 다산후에서 초산후 한 것을 9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사고 연령이 35개월에서 35개월, 31개월 빼는 거고, 가까이 초산후, 다산후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질 거예요. 주어진 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20개월 해볼까? 20개월. 20개월이면은 여기네요. 지금 이제 20개월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더 큰 수가, 더 작은 수가 18이니까 여기에 20개월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18보다 1이 커야 되니까 19부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6에서 2를 뺀 4단계니까 23까지 되는 거네요. 23까지. 그러니까 20개월이니까 해당 사항이 되네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이 사이 값이니까 여기잖아요. 수 더하기 초에서 수를 빼고 그거를 6, 6, 90이니까 6으로 나누고 곱하기 20개월에서 해당되는 18개월을 빼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에서 더하기 초에서 수를 빼고 그 다음에 6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령이 20개월에서 18개월 뺀 거 다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젖수 암컷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유구랑 한우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유구랑 한우. 그러면 이제 한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우의 경우에는 총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가지 단계. 기준 자체가 한우는 이제 7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7개월. 7개월 기준으로 해서 1에서 6개월은 송아지 가격을 쓸 거고 7개월 이상이 되면 어떤 체중에다가 체중은 어떤 이런 발육 표준표에서 각각 해당되는 체중을 찾을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고, 그냥 거기다가 가격을 가져갈 건데, 가격은 이제 한우는 이렇게 보면 600kg짜리랑 350kg짜리를 비교해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더 큰 걸 찾는 거예요. 이때 가격은 350g과 350kg과 600kg에서 더 큰 가격. 그런데 그 가격은 전전월 가격을 사고 난 전전월 가격을 가져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먼저 사고 원령이 10개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한 가지 더 조건은 이게 질병은 3개월 미만. 그 다음에 뭐죠? 일반적인 사고는 2개월 미만이면 50% 쓴다. 그러니까 2개월 또는 3개월 미만이면 50%를 적용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질병으로 신규 가입 같은 경우 질병으로 1개월 미만이면 면책사항이다. 까지 네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연령 10개월이네요. 10개월령이니까 처음 7개월 넘었으니까 그러면 체중 곱하기 가격이 있구나 해서 10개월 넘은 것들 찾아서 10개월 가격을 이제 찾았어요. 원령을 10개월 하니까 260kg. 그래서 10개월로 해서 사고가 6월 달에 났다. 그럼 이제 6월 달을 찾아야 되겠네요. 이쪽에 전국 상지 평균 가격에서 6월 달을 찾았습니다. 이거 두 달 전전월이니까 4월 달. 4월 달 가격에 대해서 이 600kg과 350g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더 큰 가격. 그러니까 550만 원을 600으로 나눈 거고 이쪽은 290만 원을 350으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값이 만약 9,166원이었다면 곱한 이 금액이 가액 또는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45개월. 지금 한우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때 한우 암컷은 40개월에 470kg, 그다음에 한우 수컷은 25개월에 655kg이었어요. 40개월 초과한 45개월이기 때문에 맥시멈인 470kg을 써줄 거고 사고가 5월달에 났으니까 그래서 5월달에서 전전월 하니까 3월달 거네요. 3월달 가액을 그걸 이 중에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큰 것들을 찾아서 470kg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사항들이 끝났고, 근데 만약에 사고 원령이 이제 1개월이었다. 1개월. 아까 말했던 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그러니까 사고로는 2개월 미만인 1개월로 한번 적용해봐서 4개월이 1개월이었고 사고 일자가 2020년 4월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1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송아지 가격을 쓰는 거잖아요. 송아지 가격에서 사고 난 게 4월 달이니까 4월에 전전월 220만 원을 가져다가 만약에 이게 2개월 이상이었으면 이걸 전부 다 쓰면 되는데 2개월 미만이니까 50%만 적용한다 해서 1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책 사유라고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제가 따로 구분을 안 해줬고, 그래서 신규 가입일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걸 면책 사유 써주면 되세요. 다음으로 이제 지난번에 봤던 유구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유구에 대한 것들 모의고사로 봤죠. 잠깐만요. 아마 10번 문제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유구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이거는 이제 젖소 수컷이네. 젖소 수컷. 그러면 아까 젖소 암컷은 그 분수초 단으로 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유량이 우수한 암컷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산정해서 협정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젖소에 대한 수컷만 남았으니까 수컷만 비교해서 보시면 조건이 유구의 수컷은 이제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미만이 되면 이게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을 쓰는 거예요. 젖소 수컷 3개월 미만은 그러니까 2개월, 1개월 그런 거 쓰겠네요. 3개월 이상이 되면 역시 이때는 이제 체중은 이제 구해줄 거예요. 찾아서 체중에다가 역시나 가격을 곱할 텐데 이 가격은 기준이 500kg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역시나 사고로 2개월 미만 또는 질병으로 3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50%만 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면책 사유는 역시 신규 가입일 경우 1개월 미만으로 인한 질병 사고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최초에 6개월 사고는 6개월이네요. 3개월 이상이 됐으니까 체중 곱하기 가격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령이 6개월짜리 체중이 240kg이 나왔으니까 240kg을 쓰고 그다음에 사고가 6월 달에 났어요. 똑같이. 그러면 전국 산지 평균 가격에 전전월로 가는 거예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에 전전월 6월 달이니까
전월 4월 달 걸 보니까 500kg을 550만 원 팔았으니까 550만 원에 대한 킬로그램당 가격을 산출해서 곱해 주시면 263만 원이 나올 거고요. 다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고 원령이 이제 30개월로 되면 지금 젖소 수컷도 25개월이 이상이 되면 이게 600kg로 단서조항. 그래서 600kg로 갖다가 쓸 거고 사고일자가 5월 달에 질병을 폐사를 했네요. 5월 달에 폐사했으니까 전국 산지평균간 5월 가격을 써야 되는데 전원을 봤더니 가격이 없어요. 이때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때에 대해서 전월인 이때 가격에 전국 도매시장, 전전월 전국 도매시장의 지육평균 가격의 58%를 곱한다고 업무방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없으면 지육평균 가격을 산출해서 거기에다가 58% 곱한 가격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그럼 두 가지 사항들이 끝났고 사고형 1개월이었어요. 1개월. 1개월이면 2개월 미만이네요. 긴급도축을 했으니까 가입을 했는데 1개월 사고형은 1개월이었지만 이게 기존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기존에 신규 가입이 아니라 갱신을 했던지 해서 기존에 가입했던 거라서 긴급도축을 했기 때문에 찾아보면 지금 1개월령이니까 송아지가 분유댁에서 젖소 수컷 가격을 찾아야죠. 그때는 지금 아니네요. 이제 전전월이니까 사고가 6월달이네. 6월달 났으니까 전월 그럼 4월달치 가격을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1개월, 2개월이 무게 차이가 크게 나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그때는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그냥 가격을 똑같이 가져가는데 대신 월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이 6월달 사고 났으니까 전전월인 4월달 가격이 230만 원을 가져오고 그게 또 2개월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50%만 적용한 115만 원. 그다음에 사고 원령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었는데 신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된 거를 이제 신규 가입을 한 거죠. 아니면 이제 2개월 된 거를 신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태어난 다음에도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고 원령은 3개월이었지만 신규 가입을 5월 5일 날 해서 사고가 1개월이 넘지 않았어요. 근데 질병으로 폐사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문구처럼 신규 가입을 1개월 미만이었고 질병 사고의 경우에 면책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게 한우 수컷 원령이 25개월 초과한 경우 655, 암컷이 40개월 초과한 경우 470kg. 헷갈리는 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한우 수컷, 한우 암컷, 그다음에 젖소 수컷인만 있죠. 젖소 수컷. 근데 수컷은 다 25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25개월. 근데 한우는 좀 비싸니까 그다음에 킬로그램도 많이 잡아서 655kg. 젖소는 600kg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암컷은 좀 더 성숙이 좀 덜 되고 하니까 분만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40개월로 해서 470kg까지만 하는 거고 이때 이제 비교를 어떤 가격을 비교할 건지 이것보다 작은 600kg과 이것보다 좀 작은 350kg을 가지고서 비교를 할 거예요. 가격으로. 근데 이제 이때는 600kg 더 작은 500kg 가지고 가격을 이제 비교한다. 그 정도 수준 이렇게 해주시는 것밖에는 우선 반복적으로 문제 좀 풀어보시고 업무방어서 보면 이제 그 문제만 그 글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좀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좀 사례가 좀 되니까 좀 머릿속에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서 보면 젖소 암컷에 대한 분수 초단호, 그다음에 아까 한우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다 사례별로 해봤고요. 수컷만 적용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 유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적용해봤고 유량 검정젖소는 각각에 대해서 협정 보험가액으로 할 거예요. 협정 보험가액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상 농가나 대상 젖소는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가 그 한우는 350kg과 600kg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7개월 기준으로 가져갈 거고 젖소 수컷은 500kg으로 해서 3개월 이상이 되는지 확인할 거고 각각에 대한 표준표가 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몇 월령에 따라서 어떤 각각 한우 수컷이나 한우 암컷 유구에 표시를 주면 이게 몇 월령이다 하면 여기서 값을 찾으시면 되세요. 찾고 그다음 가격은 그러니까 이쪽은 체중을 찾는 거고 이쪽은 가격을 이걸로 한우는 비교를 350kg과 600kg을 비교하는 거고 유구는 500kg을 비교해서
금액이랑 500kg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오니까 그걸 적용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인수심사 대상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한번 어차피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봐주시고, 오늘은 기준가액만 좀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암기하셔야 될 게 모도는 70만 원, 웅도는 84만 원, 자도는 15만 원으로 해서 가입을 할 때 기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성 비육도는 33만 1,000원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액으로 이제 산정할 때는 어떤 만약 이유자 돈이 있으면 15만 원, 포유자 돈이 있으면 10만 원 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손해액으로 산정할 때는 포유자 돈, 이유자 돈을 직접적으로 대입을 한다. 총괄로 하게 되면 30만 3천 원을 곱해서 산출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네. 그다음에 특약에 대해서 질병 관련된 거, 축산 휴지에 대한 부분들만 좀 별표 쳐놓고 좀 기억해 주세요. 이때는 둘 다 모돈에 대해서만 가져가는데, 축산 휴지는 모돈수에 대한 70만 원 똑같이 곱하는데, 질병 위험 같은 경우는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10만 원을 산출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특별 약관이 있으면 이제 이 부분도 어떤 주계약이 있고 특별 약관에 대한 것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까지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신 이제 뒤쪽에 있는 정기적 장치나 폭염에 대한 부분 주계약 산정 방식과 똑같다는 거. 주계약에서 아까 전에 일괄로 하든지 아니면 개별로 하면 모돈 더하기 종돈 해서 구했던 금액들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주계약이 1억이 나왔다고 하면 이 정기적 장치도 플러스 1억, 기존 폭염도 있으면 또 1억 해서 3억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니 뭐 플러스는 안 해주더라도 이제 각각 1억씩을 차지하는 거네요. 이쪽에. 다음으로 쭉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폭염에 대한 부분들, 아까 단기율 적용지수는 15일일 때는 15%, 1개월일 때는 20%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월일 때는 95%까지 이렇게 누적됐던 거에 비해서 이 폭염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폭염 피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정해서 기간만큼을 더해준다. 그래서 6월, 7월에 해당되면 2% 더하기 46%, 8월까지 되면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여서 결국에 나머지 1년을 다 더하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을 보는데 지금 기준은 5월달, 6월, 7월, 8월, 9월에 좀 폭염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퍼센테이지 존재하고 나머지 겨울이나 초봄에는 그렇게 폭염이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보실 때 여기서 손해액은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가액을 빼준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손해액은 저희가 보험 가액에서 손해액을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용물 가액을 빼준다. 그다음에 보험 가액에서 더하기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해준다. 그러면 보험 가액도 이거 한번 볼게요. 보험 가액도 비례 보상을 할 거고요. 비례 보상을 할 거고 보험 가액도 자기부담금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품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잔존물 처리 비용도 비례 보상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도 보험금의 몇 프로로 해서 이것도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예요. 한도. 이걸 보험 가입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가 있고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을 B라고 가정을 할 거고 만약에 비례 보상을 만약에 1000분의 50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1000분의 500이라는 부분이 있고 자기부담 비율이 만약에 10%다. 10%면 1 빼기 1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부담은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B도 똑같이 그러면 1000분의 500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도 있어 1 빼기 10%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B를 한 값에다가 그러니까 보험 가액에다가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한 값에다가 비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1 빼기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한 값을 보험 가입 금액이랑 비교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저희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손해액에다가 자기부담금을 아니다 비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빼기 자기부담금을 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거기다가
비례 보상을 하는 과정들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결국엔 또 이 부분들은 좀 약간 또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네, 패스하시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준가액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가금에서 다 협정가액인데 오리니까 5,000원, 6개, 닭이니까 오리보다 좀 싸다. 절반 가격이 2,500원이고 토종닭은 또 비싸게 4,000원, 산란계는 6,000원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협정가액입니다. 말은 패스할 거고 그다음에 기타 가축들은 모든 가액이 다 협정가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주어질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부분들이랑 중요한 또 축사 부분만 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해관임설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연관해서 잔가율 부분들 그래서 이런 축사에 관련돼서 할인을 해주는데 돈사, 가금사 같은 경우 돈사구, 가구사 이렇게 끝나셔서 설해손해 부담보를 가입하면 돈사구, 가구사 퍼센테이지만큼 축사에 대한 보험료에서 할인을 한다. 축사는 동별로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 동반을 평가할 거고 일괄로 가입하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액 산출하는 방법을 보면 현재 가액은 신축 가액에서 감가 공제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해가림설은 제조달 가액에서 곱하기 1 빼기 감가 상각률이었어요. 상각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풀었으면 제조달 가액 곱하기 더 빼기죠. 빼기 지금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률만큼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조달 가액이 신축 가액과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감가 공제액은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률만큼 뺀 거니까 거의 같다 보시면 되세요. 용어상으로. 근데 이걸 암기하기 좀 감가상각액이랑 뭐 감가 공제액이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암기할 때는 신공, 그래서 신축 가액 할 때 신, 그다음에 공제액 할 때 감가 공제액 할 때 해서 신공으로 해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빼기 공. 그다음에 축사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수정 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혹시나 축사는 오랫동안 뭐 40년, 5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가임설은 뭐 6년 그 정도로만 뭐 철제를 하더라도 그게 가입이 인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또 10년이 되면은 또 딴 데로 10년간 어떤 인삼 재배를 하면 그게 너무 선성화돼서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좀 제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축사는 또 비싸기도 하고 해서 또 축사 안에는 가축들이 워낙 고가잖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사용 도중에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질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수정 단가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보온덮개는 50%로 적용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수리 복구가 되지 않으면 수정 단가율은 30%까지만 이용한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인수심사 파트에 대해서 보면 인수심사 대상에서 인수 제한은 아예 인수심사를 안 하고 바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축사만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축사의 경우 가축 없이는 또 안 돼. 그다음에 건축물 대상이 주택 용도면 안 됩니다. 축사인데 건축물 대상상 주택 용도인 경우는 안 되겠죠. 가축 없이 축사만 가입하는 것도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인수심사 대상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로 축사는 뭐든지 다 인수 제한인데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인수심사상인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준 가액의 50에서 150% 범위로 가져간다는 부분들은 축사도 인수심사인데 나와 있진 않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렇게 주계약 및 이 축사 특약에 대한 가입 금액이 기준 가액 대비 50에서 150%인 경우에는 인수심사 대상입니다. 인수심사. 그래서 그렇게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축사 특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나와 있으니까 축사도 인수심사 되는 부분들은 기준 가액 대비 50에서 150% 이외인 경우에는 된다는 부분들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오늘은 우선은 이제 좀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목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이 과목 훑어봤고 내일은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이번 주 했던 것들대로 하되 1과목, 2과목에 대한 업무 방송 보는 거는데 다음 주는 좀 잠깐 쉬도록 할게요. 대신 이제 요약 정리된 것들로 눈에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들 많으셨고 저녁들 맛있게 드세요.